충격 기상전환, 추석 첫날, 개천절, 한반도를 뒤덮는 악몽의 폭우, 명절 대이동 붕괴 위기. 한가위 달빛 대신 재앙의 먹구름이 들이운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웃음을 나누고 조상 묘소를 찾아 제사를 올리는 가장 따뜻한 날이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시작부터 불길하다.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10월 3일, 기상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성 가을비가 아니다. 태풍성 저기압, 전선의 충돌,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가 맞물리면서 형성된 복합 재난형 폭우다. 그 영향력은 단지 비 몇 방울이 아니다. 이번 비는 연휴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재난의 서막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안전, 교통망, 경제활동, 나아가 명절 자체의 의미까지 송두리째 흔들 위협적 상황이다. 폭풍 전야. 하늘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9월 말부터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과 전선은 한반도 남부를 향해 비구름대를 끌어왔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태풍이 북상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500H토파 상공기압 배치까지 뒤틀리면서 대기 불안정이 극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폭우를 넘어선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즉, 단순한 가을비가 아니라 명절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괴물폭우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추석 대이동 재난 시나리오. 연휴 첫날부터 폭우가 쏟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속도로는 순식간에 물폭탄 지옥으로 변해 귀성 차량이 갇히고 철도는 지연, 결항서태가 속출하며 공항 활주로는 물바다가 될 수 있다. 수십만 명의 귀향객이 발이 묶이는 순간 추석은 더 이상 민족 대명절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시뮬레이션의 현장이 된다. 게다가 농촌 지역은 벼 수확기를 맞아 이미 긴장 상태다. 불어난 물로 논과 밭이 잠기면 농민들의 1년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도시는 안전할까? 아니다. 하수 역류, 지하차도 침수, 상가 붕괴, 전전 사태가 줄줄이 터질 수 있다. 역사적 교훈.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2003년 태풍 매미, 1984년 태풍 루사, 추석 무렵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의 이름은 아직도 국민들에게 악몽으로 남아있다. 당시 수천 채의 집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번에는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교묘하고 위험한 형태로 다가온다. 직접 상륙 없이도 태풍성 수증기를 퍼붓는 보이지 않는 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기후변화가 만든 새로운 재난 패턴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려난다면. 현재는 남부지방 폭우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 걸음 더 후퇴한다면 태풍성 저기압은 바로 한반도를 직격할 수 있다. 그 순간 시나리오는 악몽으로 치닫는다. 영남 남해안은 시간당 100mm 이상 물폭탄으로 도시 침수. 동해안은 폭풍 해일과 해수면 상승으로 항만 붕괴. 내륙산지에서는 산사태, 토사 유출로 마을 고립. 교통, 통신, 전력망 붕괴, 전국적 혼란. 이는 단순한 비예보가 아니다. 명절이 한순간에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뒤바뀌는 재난 시나리오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추석은 원래 웃음과 풍요의 상징이다. 그러나 2025년 추석 첫날은 폭우와 함께 시작한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장난이 아니다. 불확실성과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시대의 경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산을 챙기는 차원이 아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 인프라 보강, 국민 개개인의 재난의식이 모두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가위 달빛은 보지 못한 채 추석, 그늘, 재난이라는 최악의 기억만이 남을 수도 있다. 재난경고. 남부를 덮친 폭우 괴물. 단순한 가을비가 아니다. 태풍급 집중호우의 함정. 기상학적 배경. 한반도 남부를 겨냥한 폭우의 설계도. 한반도 상공은 이미 불안정한 대기 구조로 요동치고 있었다. 서쪽에서 천천히 접근한 저기압과 전선은 마치 먹구름의 군대처럼 남부지방을 향해 진격했다. 이 저기압은 단순한 기압골이 아니었다. 태풍만치나 강력한 수종기 통로를 형성하며 한반도 남부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동시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거대한 문을 열어버렸다. 그 순간 남쪽 바다에서 끓어오른 태풍성 수증기가 한꺼번에 북상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500H 토파 상공 기압 배치까지 뒤틀리면서 대기 불안정이 극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폭우를 넘어선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즉, 단순한 가을비가 아니라 명절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괴물 폭우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왜 위험한가? 세 가지 불길한 조합.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의 위험성을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저기압과 전선의 품밀 타격.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은 남부지방을 직접 겨냥하며 전선대를 형성했다. 이는 특정 지역에만 비를 몰아넣는 핀포인트 폭우를만 가능하게 한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 평소에는 태풍을 밀어내는 방패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남부지방을 무방비 상태로 내놓았다. 상층 대기 500H 토파 고도선 변화는 곧 상승 기류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뇌우, 폭우, 돌풍을 동반한 복합형 재난을 유발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지금 남부지방은 사실상 폭우 괴물의 실험장으로 변했다. 재난 칼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번 비를 단순한 날씨 변화로 오해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없다.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은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태풍은 직접 상륙하지 않았지만 태풍의 폐허 같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태풍이 이미 한반도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추석과 개천절,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기원하는 시점에 우리는 달빛이 아닌 먹구름과 벼락, 폭우와 함께 이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아이러니야말로 기후위기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냉혹한 메시지다. 충격 경고. 태풍이 오지 않아도 태풍이 덮친다. 21호 마트모가 남긴 보이지 않는 재앙. 태풍 마트모의 간접 영향. 한반도를 집어삼킨 보이지 않는 괴물. 올해 가장 기이한 현상 중 하나는 공식적으로는 단 한 개의 태풍도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는 다행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직접 상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태풍에 준하는 재난적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그 중심에는 바로 21호 태풍 마트모가 있다. 마트모는 중국 남부 혹은 베트남에 상륙하며 세력이 꺾일 것이라 예상되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세력을 상당 부분 유지한 채 태풍은 남쪽에서 한반도를 향해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남부지방은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았는데도 태풍에 맞먹는 폭우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기상학자들이 이를 두고 간접 태풍 효과라 부른다. 전례 없는 경로, 남에서 북으로 종단한 태풍. 특히 충격적인 점은 마트모의 경로였다. 과거 대부분의 태풍은 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하거나 일본 열도를 거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마트모는 달랐다. 거제시에 상륙한 뒤 남에서 북으로 한반도를 관통한 전례 없는 경로를 남겼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특이 사례가 아니다. 한반도의 기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태풍의 길이 새롭게 열렸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태풍의 위력. 직접 상륙한 태풍이 없는데도 남부지방이 폭우에 휩싸였고 항만이 흔들리며 농촌과 도시가 동시에 위협받은 현실. 이는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시대의 전조다. 태풍의 눈이 닿지 않아도 그 팔과 그림자가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를 보이지 않는 태풍이라 부른다. 마치 태풍이 아닌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강도의 피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이제 더 이상 태풍의 직접 상륙만은 경계해서는 안 된다. 태풍의 간접 효과만으로도 명절, 산업, 농업, 일상 전부가 붕괴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대기순환의 왜곡, 새로운 재난시대. 마트모의 사례는 단순한 기상변동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순환 구조의 뒤틀림, 해수면 온도 상승, 북태평양 고기압의 불안정 등이 모두 맞물려 만들어낸 복합재난의 산물이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경로와 강도, 그리고 영향이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반도에 태풍이 직접 오지 않아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바다 위에서 머물던 태풍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륙하더라도 대기와 수증기의 연쇄작용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태풍의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럼적 결론. 이제 태풍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한다.
22로 마트모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태풍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름을 가진 채 상륙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은 이미 한반도를 휘흔들 수 있다는 것. 기후위기 시대, 태풍의 개념은 더 이상 직접 상륙 여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태풍의 간접 효과, 즉 보이지 않는 재앙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마트모는 한반도에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 태풍은 오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희 곁에 있다. 기후는 이미 미쳐버렸다. 태풍 없는 해, 그러나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재앙. 기후변화와 불확실성, 올해의 특징. 평년이라면 태풍은 매년 약 25개가 발생하고 그중 3, 4개는 반드시 한반도를 직접 강타했다. 여름과 가을을 사이에 두는 태풍은 마치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예측 가능했고 국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태풍 소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완전히 달랐다. 직접 상륙한 태풍이 단 하나도 없었다. 겉으로 보기엔 다행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위험했다. 태풍은 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은 더 잦아졌다. 남부지방을 덮친 기록적 폭우, 예상치 못한 국지성 물폭탄, 정체전선과 겹친 긴 장마성 호우. 결과적으로 국민이 체감한 재난은 태풍이 왔던 해보다 결코 덜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단순히 이상한 해로 설명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 엘니뇨, 북극진동 같은 복합적인 기후 요인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지구온난화, 바다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며 대기 중 수증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는 태풍의 연료가 되어야 했지만 올해는 태풍이 직접 북상하기보다는 주변 기압계와 맞물려 비괴물을 만들어냈다. 엘니뇨,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이 기류의 흐름을 왜곡해 태풍 경로를 바꿨다. 덕분에 한반도는 태풍의 직격탄을 피했지만 대신 간접적으로 폭우의 통로가 열렸다. 북극진동, 북극의 기류 변화는 대기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며 예측 불가능한 기후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가뭄과 폭우, 혹한이 교차하는 극단적 현상이 빈발했다. 무너진 질서, 사라진 패턴. 올해 한반도의 날씨를 요약하자면 단 한 문장이다. 더 이상 기존의 계절적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태풍이 여름 후반, 가을 초반에 주로 발생했고 겨울은 차갑고 건조했으며 봄은 일시적 황사와 미세먼지로 기억됐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뒤섞였다. 태풍은 사라진 듯하면서도 그 흔적은 폭우로 남았고 한여름에 가을 같은 추위가 찾아오며 늦가을에 장마 같은 비가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체계적 붕괴다. 우리가 의지하던 평년치라는 기준은 이제 무의미하다. 재난적 기후시대의 서막.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한다. 한반도는 이미 재난적 기후시대에 진입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예측 가능한 태풍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기후다. 오늘은 국지성 집중호우, 내일은 돌발 가뭄, 모레는 이상 한파가 닥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은 물론 정부와 사회 전반이 더 이상 평균적인 날씨에 기대어 안전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칼럼적 결론. 기후의 롤은 깨졌다. 올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은 것은 결국 행운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공포의 시작이다. 보이지 않는 태풍, 통제 불가능한 폭우, 패턴이 무너진 계절.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기후의 롤은 깨졌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계절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태풍이 오지 않아도 태풍보다 더 무서운 재난이 우리 삶을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추석은 왜 재난의 계절이 되었는가? 과거의 개천절 폭우가 던지는 경고. 역사적 비교, 반복되는 악몽, 추석의 비극. 추석과 개천절은 원래 풍요와 감사, 민족적 기쁨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시기가 종종 재난의 무대로 변해왔다. 1984년 그리고 2003년 두 해는 아직도 수많은 국민의 기억 속에 추석 악몽으로 남아있다. 1984년 태풍 루사, 명절을 삼켜버린 대홍수. 1984년 추석 무렵 태풍 루사는 남부 해안과 내륙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논밭은 선식간에 호수로 변했고 추수 직전이던 곡식은 흙탕물 속에 가라앉았다. 농민들은 눈앞에서 사라지는 한 해 농사를 보며 망연자실했다. 수천 채의 가옥이 파손됐고 교통망은 순식간에 마비되며 마을 전체가 외부와 단절되어 사람들은 추석상을 차리는 대신 캄캄한 피난처에서 공포와 함께 명절을 맞이해야 했다. 2003년 태풍 매미, 한반도의 치명적 상처. 2003년 9월
또다시 재앙은 찾아왔다. 태풍 매미는 기록적인 위력으로 한반도를 강타했다. 남해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고 항만시설은 무너져 내렸고 바닷가 마을은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으며 통신망이 붕괴되며 국가 기능마저 흔들렸다. 사람들은 달빛을 보며 서원을 빈 대신 촛불과 배터리 찬불에 의지해 공포의 남을 버텼다. 현재 태풍은 오지 않았지만 폭우는 되살아난다.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고된 폭우 양상은 1984년, 2003년의 장면을 연상케 한다. 태풍이 없어도 태풍 같은 피해, 눈에 보이지 않는 폭풍의 재현. 이번 개천절의 폭우는 단순한 기상 이벤트가 아니라 과거의 악몽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고음이다. 패턴과 우연, 그리고 기후위기.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이 시기 한반도에서 재난이 반복되는 것은 역사적 패턴이자 기후위기의 결과를 읽힌다. 전통적인 태풍 경로와 계절적 주기는 무너졌고 이제는 추석 무렵이면 국민들이 달빛보다 먹구름을 먼저 떠올릴지도 모른다. 칼럼적 결론. 추석은 더 이상 안전한 계절이 아니다. 과거의 기록은 미래를 예고한다. 1984년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다가온 보이지 않는 태풍. 이 연속성은 단순한 기상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재난적 현실이다. 명절은 기쁨의 계절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의 추석은 재난과의 전탱터로 보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올해 개천절의 폭우는 과연 또 다른 역사적 비극으로 기록될 것인가? 추석 대이동이 곧 악몽으로, 만약 태풍이 북상한다면 벌어질 참사, 최악의 시나리오 태풍이 북상한다면 현재 예보는 남부지방 중심의 폭음에 머물 것을 말한다. 하지만 기상학의 세계에서 만약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북태평양 고격기압이 단 몇백 킬로미터만 밀려나도 혹은 상층 기류가 조금만 뒤틀려도 태풍성 저기압은 곧장 한반도로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반도 전역은 재난영화의 무대로 돌변한다. 남해안과 영남, 한순간에 물에 잠기는 도시. 먼저 남해안과 영남 지역, 이곳은 태풍의 첫인척을 고스란히 받아낼 전선이다. 시간당 100mm를 넘는 물폭탄급 집중호우가 도심을 강타한다. 아파트 잔디는 순식간에 수영장으로 변하고 지하 주차장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갇힌 채 물에 잠긴다. 도로는 하천으로 변하고 버스와 승용차는 떠밀려 떠다닌다. 순식간에 도시기능은 마비된다. 동해안, 바다의 역습, 폭풍 해일. 동해안은 또 다른 참사의 무대가 된다. 강풍과 높은 파도가 겹치면서 폭풍 해일이 해양선을 집어삼킨다. 항만시설은 무너져 내리고 방제되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진다. 물류창고 어항은 바닷물에 잠기고 어선 수백 척이 전복된다. 연안마을 주민들은 피난처를 달려야 하지만 이미 도로와 교량이 끊어져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내륙, 산사태의 공포. 내륙은 또 다른 재앙에 휘말린다. 강한 폭우에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산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토사가 마을을 뒤덮고 국도와 고속도로는 끊어진다. 등산객이나 귀향길 차량이 휩쓸리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산지와 인접한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지도가 바뀔 만큼 황폐화될 수 있다. 국가적 시스템 붕괴, 정전, 교통, 통신. 폭우와 강풍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끊어지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도심은 암흑 속에 갇힌다. 교통망은 속수무책이다. 고속도로는 침수로 마비되고 철도는 선로 유실로 운행이 중단된다. 항공편은 전면 결항 사태에 돌입한다. 통신마저 끊어진다면 전국은 단숨에 고립된 섬으로 전락한다. 추석 대이동, 재난의 먹잇감이 되다. 이 모든 일이 추석 연휴 수백만 명이 이동하는 순간에 벌어진다고 상상해보라. 귀성길 차량은 고속도로 위에서 꼼짝없이 갇히고 기차역과 공항은 발 묶인 사람들로 혼돈의 도가니가 된다. 가족의 품을 찾아 떠난 귀향길이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탈출행렬로 변한다. 명절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의 집약판이 되어버린다. 칼럼적 결론. 최악은 결코 상상 속에 머물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의 경험은 이미 증명했다. 설마가 현실이 되는 데에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만약 태풍이 북상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비 피해가 아니라 국가적 시스템 붕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추석은 더 이상 가족의 명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 된다. 민족 대명절이 악몽으로 폭우가 바꿔버린 추석의 풍경. 사회적 영향. 명절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다. 추석은 원래 희망과 재회의 상징이다.
그러나 연휴 첫날부터 폭우가 쏟아진다면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귀향길은 곧장 위험한 여정으로 바뀐다. 이미 매표된 기차표와 항공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수백만 명의 이동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명절의 근본적인 풍경 자체가 재난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귀향길의 지옥, 도로 위에 갇힌 수백만 대의 차량. 고속도로는 곧 강물 위의 주차장으로 변한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차선은 보이지 않고 차량들은 물살에 휩쓸린다. 빗길 사고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귀성길 가족들은 차 안에서 공포와 초조함 속에 밤을 지새워야 할지도 모른다. 한때 설레던 귀향길이 이제는 생존 게임으로 전락한다. 항공 및 철도의 붕괴, 발이 묵힌 사람들. 하늘길과 철도도 안전하지 않다. 폭우와 강풍으로 항공표는 줄줄이 결항되고 활주로는 물바다가 된다. 기차는 침수된 선로 위에서 멈춰서고 역 대합실은 발이 묶인 귀성객들로 아수라장이 된다. 수개월 전부터 예약해둔 계획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고 기쁨의 재회는 좌절로 바뀐다. 농촌의 비극, 벼수학기, 한해 농사의 몰락. 추석은 곧 수학의 계절이기도 하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폭우가 곧 재앙이다. 막 수확하려던 벼가 물속에 잠기고 밭은 흙탕물에 휩쓸린다.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 추석 밥상은 풍요가 아니라 허무와 절망으로 채워진다. 도시의 혼란, 침수와 정전, 일상의 붕괴. 도시는 안전할까? 아니다. 하수도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 역류하고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강으로 변한다. 상가와 지하철역은 물에 잠기고 정전 사태가 잇따른다. 쇼핑몰은 대목을 앞두고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시민들은 한밤중 깜깜한 도시 속에서 명절을 맞이하게 된다. 국가적 충격, 가족, 경제 그리고 사회 시스템. 이번 폭우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만남을 가로막고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며 나아가 국가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충격파다. 명절이란 이름으로 수천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특수한 상황에서 폭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 된다. 교통망 붕괴, 물류와 송금망 차질, 농업 피해, 식량 안정성 흔들림, 상권 침수, 지역경제 마비, 가족 단절, 공동체적 상실감 확대. 칼럼적 결론, 추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추석은 더 이상 평온한 명절로 기억되지 않을지 모른다. 기울이기 시대의 추석은 언제든 폭우와 재난에 뒤덮일 수 있는 위기의 계절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추석은 과연 가족의 축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국가적 재난으로 기록될 것인가?